이렇게 폴더 안에다가 이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다 모아 놓을게요. 물론 그냥 밖에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라이브러리는 조금 더 이름을 잘 지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고요. 오픈, 파이, 엑셀, 이그잼 이라고 이름 그냥 똑같이 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제 이름 폴더 설정이랑 이름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파이썬에서 엑셀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인 오픈 파일 엑셀을 할 겁니다. 오픈 파일 엑셀은 뭐다? 파이썬에서 엑셀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오픈 파일 엑셀은 파일을 이제 파이썬으로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듈인데, 뭐 라이브러리, 모듈이 모여서 라이브러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셀 번호를 지정해서 이미지나 문자열 같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엑셀 파일 안에 시트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다른 시트에 붙여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시트를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그런 작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자동화 작업에 좀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하는 방법은 우리 어제 썼습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여기서 cmd 라고 하면 명령 프롬프트 보이시죠? 이거를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우클릭 해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다음에 pip install open pi excel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pip install open pi xl 하고 엔터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pip open 파일 excel입니다. 자, 다운 되셨나요? 오래 안 걸리죠? 다 되셨으면 닫아주시면 되고, 자, 우리 불러올 때 보통 어떻게 했었죠? 임포트를 했었죠? 그쵸? 근데 임포트하고 여러분들이 오픈 파일 엑셀 요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다운받은 라이브러리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뜰 겁니다. 근데 다운이 안 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류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뭐 함수 같은 거 쓸 때마다 여기 안에서 오픈 파일 엑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불러오는 방식을 from 오픈 파일 엑셀 import 하고 모든 걸 다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뭐다? 엑셀의 모든 기능을 불러온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work라고 해서 W1 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를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야 됩니다. 새로 고쳐보시면 오픈 파일 엑셀 공식 문서 달아드렸는데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에서 쓰는 방법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나중에 연습할 때도 내가 이걸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 보시고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다운받는 방법이랑 그리고 쓰는 방법 자, 여기 보이시죠? 오픈 파일 엑셀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워크북이라는 거를 꼭 불러오셔야지 이 엑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워크북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기능들도 다 불러온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워크북을 만드는 거예요. 워크북 할 때는 맨 앞에 이제 대문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새로운 엑셀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엑셀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뭔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시트에서 쓸 거냐. 자, 우리 엑셀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요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뭘 쓸 건지 아직 안 정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시트에서 작업을 할 거다 그런 것도 써주셔야 되는데 그거 하는 방법이 이제 WS에서 W1. active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현재 엑셀 파일 안에서 작업할 시트를 선택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워크북을 만들면 첫 번째 시트가 자동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시트를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지금 워크 폴더에는 라이브러리스 안에 이거 파이썬 파일 하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연습했던 이그젠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만드는 것까지만 했고 이거를 저장을 하려면은 이제 w1.save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test.엑셀 파일의 확장자는 xlsx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환경에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 프린트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장한 저 엑셀 파일이 어디 있냐면 아마 딱히 우리가 이 경로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썬에 설치된 그곳에 요게 다운이 받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가 볼게요. 프로그램 데이터 파이썬 131 그래요? 죄송해요. 여기 저장되네요. 네. 그러면 딱히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엔 했을 때 여기에 저장이 됐었어가지고 학원 컴퓨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설정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여기 같은 라인에 같은 폴더에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파이썬 이 프로그램에서는 못 열고요. 엑셀은 따로 엑셀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우리가 저장한 엑셀 파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잘 나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끄시고요. 이제 켜진 상태에서 엑셀 작업을 하면은 이게 잘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엑셀 파일 저장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엑셀 파일을 불러오고 싶다 하시면 W2 해서 이제 나중에 또 재활용하기 편하게 계속 변수에 담는 거예요. 로드 워크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거 불러올지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저장했던 이 파일 있죠? 이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 이제 여기서 진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거다 하면은 ws2 해서 w2.active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불러온 엑셀 파일의 기본 시트를 선택해서 작업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기존에 저장한 테스트
엑셀 파일 열기 저장 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방금 그 엑셀 파일을 이제 열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그 엑셀 파일에다가 값을 한번 적어 볼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엑셀 파일 첫 번째 이 줄에 헬로라는 단어를 적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WS2에 우리 배열 문법 쓰시면 됩니다. 리스트. 그리고 어디다 할 건지 A열에. 자, 지금 보시면 이거 A, B, C, D 보이시나요? 이게 A열, B열, C열, D열 이렇게 열로 구분이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1행, 2행, 3행 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A열에 1행에 뭘 넣겠다? 헬로를 넣겠다 라고 하시고 w2.save. 네, 세이브 하는 거는 요 불러온 엑셀 파일을 가지고서 세이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할 때는 반드시 시트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엑셀 자체를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엑셀 파일 이렇게 열어놨는데 열어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게 뭔가 열려 있어가지고 실행이 안 된다, 작업이 안 된다 라고 뭐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끄시고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헬로가 적힌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CR 세 번째 줄에도 한번 파이썬이라고 말을 적어 볼게요. 이번에는 CR 3행에 파이썬 THON이죠. 하고 또 세이브. 또 열려있죠. 자, 세이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헬로와 더불어 자, CR 3행에 이렇게 파이썬까지 적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하나씩 깔짝깔짝 넣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D열 5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F열 8행까지 이렇게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땐요. 자, 이거 다시 끄고 제가 넣을 만한 문구를 한번 미리 적어 볼게요. 네, 파이썬 이라고 한 다음에 포문을 돌릴 겁니다. row in ws2에 어디부터? D에 5행부터 어디? F에 8행까지 이제 계속 돌면서 순회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포문 들어갑니다. cell in 이제 셀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row에 row를 이제 돕니다. 그리고 cell.value를 A로 넣어주시면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또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D5부터 F8까지 이 행 단위로 순회를 하나씩 합니다. 여기부터 제가 여기까지였죠. 하나씩 순회를 하면서 셀 하나씩 이렇게 돌면서 뭐라고 채운다? value를 파이썬이라고 우리가 미리 지어놨었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뭔다? 저런 값을 채워 넣는다. 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다시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개의 글자를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범위 셀에 반복적으로 같은 값을 입력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중 포문을 써가지고 값을 넣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특정 범위에 순차적으로 숫자를 좀 채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num1 이라고 숫자를 1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포문 반복문 이렇게 도는 건 똑같아요. row in ws2 이번에는 제가 이 값을 한번 덮어 씌워 볼게요. a1부터 c3까지 이렇게 값을 한번 덮어 씌워 보겠습니다. 자 끄고 똑같이 A1부터 C3까지 이거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범위만 잘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for cell in row 자, cell 점 value를 num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와 동시에 num도 1씩 증가를 해주시면은 이게 1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문 돌면서 숫자를 증가한 뒤에 저 셀에 값을 넣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켜보시면은 보이시나요? 1부터 시작해서 2, 3 그럼 반복문이 어떻게 도는지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고 그래서 이렇게 값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코드 블럭 하나 더 생성해가지고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엑셀 파일에는 이제 엑셀 파일 자체로도 그냥 쓸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시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시트를 놓고 따로따로 각각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엔 그 시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시트 생성 및 이름 설정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각각 한 거고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new ws 라고 해서 w2에다 create sheet 라는 함수를 써서 시트를 한번 w2. 세이브 하는 건 똑같습니다. 항상 엑셀 파일을 자체를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시트 생성 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 시트를 만들면은 원래 있던 시트의 맨 마지막 단에 이게 새로운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트가 지금 하나가 있다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시트 1 옆에 추가되고요. 또 한 번 하면 시트 2 이렇게 자동 이름으로 지어져 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지금 시트를 한번 살짝 볼게요. 지금 시트는 이렇게 그냥 기본 시트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를 끄고 자 실행한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시트 옆에 이렇게 시트 1, 또 한 번 실행하면 시트 2, 또 한 번 실행하면 시트 3 이런 식으로 계속 시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트를 생성하는 방법이고 이 세이브는 잠깐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시트의 타이틀을 바꾸고 싶다. 이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new WS의 타이틀을 이제 다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트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얘는 생성한 시트의 이름 변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으로서 보면은 시트 1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마지막 시트라고 바꿨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세이브까지 실행을 해주시고 또 한번 볼게요. 잘 바뀌었는지.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게 잘못 실행해가지고 마지막 시트라고 적힌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원하는 위치, 지금 제가 원했던 거는 여기 있는 시트 1이 마지막 시트로 바뀌는 거였는데 그냥 마지막 시트라는 게 추가가 됐죠. 그쵸?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시트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w2.create sheet 할 때 1번 시트라고 하고 이 뒤에 인덱스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트 한번 볼게요. 지금 시트는 시트 1, 마지막 시트 1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부터 왼쪽부터 시작해가지고 0, 1, 2, 3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0번째를 1번 시트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해 보면 자, 다시 저장하고 도형 그리기 제가 이거 한 적이 없는데 이거 끄고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뭐가 도형을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트, create 시트 w2 save 마지막 시트 보통 이렇게 하면 혹시 여러분 되셨나요? 죄송해요. 이거 차트 시트가 아니라 그냥 시트인데 제가 이걸 잘못 봤네요. 자, 요렇게 하고 저장할게요. 요렇게 하고 어쩐지 계속 도형이라고 말이 나오더라. 자, 다시 제가 요거를 삭제를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시트가 지금 약간 저거 명령 하나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많이 상승이 됐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트는 그냥 시트랑 시트 1 마지막 시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시트의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 크리에이트 시트가 여러분 추가하는 거였죠. 추가. 자, 0번째에 1번 시트라고 그냥 채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끄고, 다음 다시 실행. 했을 때, 이제, 왜 또 이렇게 될까요? 자, 우선 지금 원래 기존의 시트 앞에 이렇게 1번 시트 제가 지은 대로 추가된 게 보이시나요? 이게 아까 전에 그 차트 때문에 그런가 계속 잘못돼가지고, 잠시만요. 다시 좀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제가 이걸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아까 전에 그 차트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 저장이 되면서 지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얘를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얘는 뭐냐면 원하는 위치, 이제 인덱스 값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트가 맨 처음에 시트라고 있으면은 시트 1, 시트 2 이렇게 생겨나죠. 얘부터 시작해서 0번, 1번, 2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이름으로 시트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create sheet라고 해주시면은 여기에 기본 이름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create sheet 했을 때 이름과 인덱스까지 같이 넣어주면은 그 앞쪽에 이제 시트를 생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든 시트의 이름을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건 제가 이따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리던가 할게요. 자, 그리고 새로 코드 블럭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한번 써가지고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려면은 이 복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기존 시트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튜플이 있고요. 우리가 튜플은 자세히 안 배웠는데
리스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우리가 리스트를 쓸 때는 어떻게 썼었죠? 리스트 이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소 1, 2, 3, 4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쵸? 근데 튜플도 만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튜플 이름 하고 요소 1, 2, 3, 4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리스트랑 문법이 똑같죠? 그리고 프린트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프린트 하는 것도 이제 리스트 이름 그 다음 튜플 이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프린트 하는 것도. 근데 이제 하나씩 출력할 때는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리스트랑 튜플이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리스트를 수정했을 때, 리스트에 있는 값을 수정할 때 리스트 이름에 몇 번째 배열에 있는 값을 뭐 이걸로 수정하겠다 이렇게 했었었죠. 그래서 리스트는 수정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튜플도 뭔가 리스트처럼 이렇게 값 바꿀 수 있겠지 하는데, 안타깝게도 튜플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튜플은 수정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 정도 차이만 알아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튜플을 물어보신 분이 좀 계셔가지고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딕셔너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에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딕셔너리가 필요한데, 저는 아이템 1이라고 하고 한번 딕셔너리 만들어 볼게요. 만들 때는 이제 키 값과 밸류 값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넣을 거냐면, 자, 저는 들어가는 조건이 이제 뭐 품목, 그 다음 여기서 가격, 그리고 뭐 수량, 그 다음 날짜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 품목이 뭐 바나나가 있다, 아니면 가격이 또 5,000원이다, 그 다음 수량은 뭐 하나고, 날짜는 2025년 05월, 그 다음 081 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값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품목부터 하나씩 묶어주겠습니다. 바나나. 이거는 뭐 아무거나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딱히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면 저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가격은 5,000원. 다음 수량은 하나. 날짜는 2025년 0월 08일. 그래서 둘, 셋, 4개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나나, 뭐 커피, 책, 펜, 다음 뭐 커피 3,000원, 책 15,000원, 펜 1,000원, 수량은 1, 2, 3, 4, 날짜는 5월 9, 10, 11일,
6월, 4월. 근데 월도 한번 그냥 다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되셨으면은 아이템스 라는 곳에 이제 이 아이템을 또 묶어 보겠습니다.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아이템 4. 그래서 이제 저 품목 같은 거를 리스트에 저장해서 반복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제 구성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더미 데이터 생성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약간 새로운 걸 넣는 만큼 다시 한번 저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공식 문서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가지고, 요렇게 wb, 그 다음 ws wb.work active까지. 그럼 얘는 워크북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오는 거였고, 그 다음 얘는 새 엑셀 파일 생성하는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시트를 선택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넣으려면은 이제 간단하게 넣는 방법은 요겁니다. ws 하고 어떻게 a 1 여기에 품목을 넣고 예, 컨트롤 C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다음 B1 C1 D1 자 여기는 가격 수량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채워 넣은 거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얘 넣고 얘 넣고 얘 넣고 얘 넣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폼은 돌리면 됩니다. 자, 폼은 돌려가지고 잘 보세요. 아이템 in items 라고 한 다음 WS에 A2부터 넣으면 되겠죠? A2에 어떤 거 넣으면 되죠? 아이템 중에서 어떤 거? 품목에 있는 걸 넣는다고 하면은 A2에, 그러니까 A2가 지금 여기죠? 여기에서 바나나를 넣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아이템스가 얘입니다. 근데 아이템스에서 아이템 1에 있는 품목 중에서 바나나 값을 여기에 넣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수량, 날짜 넣으면 되고 B2
C2, B2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스트 이번엔 to 엑셀 로 넣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to 엑셀이 만들어지고 테스트 1은 끄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 것만 들어갔죠? 왜 마지막 것만 들어갔을까요? 잘 보시면 제가 펜을 가장 마지막에 썼는데 들어간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행 값이 고정이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나 5,000원 이게 들어왔다가 처음에 이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커피 3,000원 그 다음 책 15,000원 마지막에 펜 1,000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계속 덮어 씌워진 겁니다. 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첫 번째는 2행에다가 두 번째는 3행에다가 세 번째는 4행에다가 이렇게 넣기를 원해요. 그럼 사실 뭐만 바꾸면 되죠? A, 3, A, 4 이것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시작값이 일단 2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쵸? 그런 다음 여기 있는 2라는 곳을 고정하지 않고 플러스 str에 i번째 요걸로 한번 감싸 주셔야지 문자리랑 저 숫자랑 충돌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i를 홈은 돌 때마다 하나씩 업 해주면 어떻게 된다? 다시 테스트 2를 열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한 번씩 돌면서 얘 채워지고 얘 채워지고 얘 채워지고 얘 채워지고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좀 연습을 잘 하시면은 이제 굳이 엑셀을 막 껐다 켰다 하지 않고서도 이제 파이썬만으로도 딕셔너리 만들어서 이제 뭐 데이터 받아와가지고 엑셀에 저장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 넣는 것까지 해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라이브러리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import time이라고 파이썬에 있는 내장 모듈입니다. time.sleep 5 하고 print 한번 잘 보세요. 일단 print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time이라는 건 뭐냐면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모듈인데 time은 어떤 작업을 할 때 시간을 멈춰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을 멈추기 위해 사용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import 한 다음에 time.sleep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안쪽에 몇 초 동안 이걸 지연시킬 건지 씁니다. 저는 5초라고 했고 실제로 프린트를 했을 때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실행하는 시간초거든요. 근데 5.0s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출력이라는 게 5초 뒤에 지금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당장은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거 쓸 데가 있나? 라고 하실 텐데 우리
네이버 같은 페이지가 바로바로 뭐 0.1초 만에 로딩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서버 뭐 오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게 지연이 될 때 사용자한테 오류 메시지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쵸? 차라리 빈 화면을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때 잠깐 뭔가 지연 시간이 필요할 때 오류로 인해서 뭔가 페이지 로딩이 조금 늦어질 때 이때 길어지면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time.sleep이라는 걸 써가지고 조금 지연시킨 다음에 완전히 로딩이 끝나면 그때 다시 이런 데이터 같은 거를 서버한테 보내주면은 오류 없이 사용자가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간 관련된 모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멈춰야 하는 경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타임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GitHub에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GitHub에 저장하기 전에 이거 꼭 확인하세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commit 하고 그 다음 이번에 open 파이 엑셀 연습